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아침 9시 38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하루 올랐었는데요. 그거 하루만 갖고는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한 2거래일 정도 오르고 상승률도 제법 크니까 반등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반등시 매도란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요. 미국도 이제 반등시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일단은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왔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좀 잘 지켜보면 되겠죠. 이번 주에 어떤 미국장 만약 숏배팅을 한다라면 이번 주 정도에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 초반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장의 어떤 우리가 숏배팅을 하는 타이밍이 오더라도 주 후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주 초에는 가만히 있다. 조금 관망을 하다가 주 중반이나 후반쯤 되면은 어느 정도 저항을 만들거나 저항을 인식하거나 버벅버벅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쯤 아마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움직임은 이제 매일매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쨌든 반발 매수세 유입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왔는데요. 좀 올라왔죠. S&P 지수 여기 있습니다. 이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미국 주식시장은 워낙 강한 증시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강한 증시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반등이 어설프게 올라오기보다는 굉장히 턱끝까지 차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장대 음봉 이제 하나는 극복을 했고요. 여기 일단은 갭이 있죠. 여기 일단 S&P 이런 갭이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니면 전고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숏을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쓴다라고 한다면 대략 이런 자리 부근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하락 추세에서나 반등시 매도라는 전략을 쓰는 거지,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 편의상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시장도 그래요. 나스닥 시장도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들 다 지키고 있고 하방 경직성 만들어내고 있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도 대략적으로 지금 뭘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 요 정도 사이 어딘가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S&P고 나스닥이고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죠.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일단 반등을 해줬고요. 달러는 이제 당연히 위험자산이 올랐으니까 달러는 좀 떨어졌겠죠. 달러 여기 전고점 자리 이 저항에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이게 달러가 상승 속도가 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전고점이라는 이런 저항 자리를 쑥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 일단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잘 쉬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추세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건 없다.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힘을 써야 될 자리에서 힘을 쓰고 있고, 상승의 자료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거를 자세히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방금 전에 봤던 건 달러 인덱스고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사실 좀 우려가 좀 되긴 됐어요. 이 금요일날 밤에 제가 영상 녹화할 때 1084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길래, 와 이러면 이거는 좀 오버슈팅 끼가 좀 다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우려를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장 마감하면서 결과적으로 윗골을 달면서 하락 마감을 해줘서 얘도 일단 쉬어줘야 될 자리에서 건전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이 공격적인 어떤 가격 조정의 가능성도 물론 아직까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 이러한 수렴형 모양 아니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를 아래쪽 여기 정도를 어떤 지지선으로 하는 기간 조정 일단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힘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제 입장에서는 좋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뭐 일단 드리고 있고요. 금리는 어젯밤에 오르더라고요. 원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시장은 안 좋은 경향이 있긴 한데, 뭐 금리가 보시다시피 뭐 눈에 띄게 이쪽 라인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서 여기서 오른 거라서 그런지 일단 미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는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요 단기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죠. 큰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전환하려는 과정이긴 하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주 후반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달러는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떨어지다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이 아마 뭐 주 후반 정도까지 지속되지 않겠느냐. 왜?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아마 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할 거야. 그럼 잭슨홀 미팅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기대감의 영향을 받아서 어젯밤에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 금요일날 밤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 반등하고 달러의 조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조정하고 주식시장 상승하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이런 흐름이 하여튼 잭슨홀 미팅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잭슨홀 미팅이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뒤집혀서 다시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던 길을 다시 가지 않을까. 달러는 가던 길이 뭐예요? 달러 강세로 가고 주식시장은 뭐 다시 약세로 가고 뭐 이런 모습이 일단 잭슨홀 미팅을 확인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저만의 시나리오, 그냥 뭐 한번 뭐 추측을 해보는 거지, 이런 거에 너무 어쨌든 큰 의미를 가지면 안 되겠고, 아무튼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얘는 하방 경직성을 일단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될 겁니다. 더 빠지면은 이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여기서 버텨주거나 더 올라가거나 해야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가운데 떠서요.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모습 정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변동성 지수도 어제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 지금 쥐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 자리부터 해서 지금 몇 달째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러다 이제 터져 나오면 이제 정말 무시무시하겠죠.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번에도 여기서 지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이 하방 경직성, 여기 있는 이 지지력을 훼손하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걸 훼손하려면은 제 생각에 이걸 한번 넘어가는 엄청난 시세 분출이 있은 뒤에야 이걸 이제 붕괴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뭐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빅스 지수 UVXY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눌림시 매수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내려오면은 뭐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뭐 양봉이 나오거나 지지력이 보이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고 충분히 좀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어떤 지지력이 나오거나 뭐 멈추는 게 좀 보이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아무튼 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뉴스 나온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뉴스를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요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주식시장 반등에 조금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라는 추측 정도는 좀 해보고 있어요. 이 금요일날 하고 주말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요런 이야기들, 미국 연준 잭슨홀에서 긴축 발작을 피하려 할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런 겁니다. 어디 갔지? 예. 사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아시아 쪽은 오래전부터 출렁출렁 하기 시작했고 6월 달부터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연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야, 이거 긴축 발작이 생각보다 좀 세게 오는 걸. 또 그리고 이번에 뭐 90만 신규 뭐 고용자 수, 그게 8월 6일 날 나왔던 지표인가요? 90만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약간 긴축 쇼크라는 걸 의식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뭐 델타 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전염병 핑계도 대면서 이거 테이퍼링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든 좀 그 충격은 덜 하는 쪽으로 좀 말을 하고 싶다. 뭐 요런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뭐 시나리오를 짜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좀 꼬이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테이퍼링 관련 발언을 내놓더라도 긴축 발작을 피하려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델타 변이의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급부상 이런 소식들이 하여튼 금요일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좀 탄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뭐 댈러스 연은 총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댈러스 연은 총재가 하여튼 뭐 테이퍼링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이 소수 의견인 것 같고 아무튼 7월 FOMC 의사록이라든가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해보면은 사실상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저쩌고 하니 뭐 속도 조절론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연내 테이퍼링은 어쨌든 현실화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소수 의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제는 여기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써 있죠. 이제 뭐 9월에 테이퍼링 계획 공개하고 11월,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하고 그리고 22년 9월에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금리 인상. 사실 요게 이제 시장의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어쨌든 이게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데 뭐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시장이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냐.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아무튼 잭슨홀 미팅 그렇게 뭐 긴축 쇼크를 완화시켜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잭슨홀 미팅까지 작용할 것 같다라는 지금 새로운 재료가 좀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뭐 달러도 좀 약세가 나오고 주식시장도 많이 급락을 해서는 조금 되돌리고 이걸 재료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갑자기 금요일날부터 주말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거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뭐 대략적으로 했고 이 금요일날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들인데 이 참 기사들이 나와 있는 순서가 참 재밌더라고요. 한국은행은 뭐 8월달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은행발 대출 중단 도미노 어쩌고 대출 절벽 현실화하나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곧바로 골드만삭스 11월 테이퍼링 시작 2023년 3분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참 재밌지 않습니까? 현재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뉴스들이 순서대로 참 배열되어 있는 거 보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요. 눌러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 가계대출 증가율 1위 농협은행, 뭐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11월 말까지 중단, 뭐 제일은행도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은행도 어쩌고저쩌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의 대출 중단 확대 가능성,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테이퍼링 이야기가 6월 달에 나오고 나서 8월 달쯤 되니까 한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전망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은행들도 대출 중단한다고 하고, 물론 이게 아직 뭐 엄청난 그런 조치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까지 주식시장이라든가 이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돈빨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돈빨이 살살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돈줄이 조금씩 쪼여진다라는 느낌은 좀 받아야 되겠죠.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근데 분위기가 적어도 예전처럼 그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라는 거 정도, 그죠? 그런 걸 보여주는 기사들이 3종 세트로 쭈루룩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참 재밌는 뉴스인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유동성을 조금씩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결과가 좋지는 않겠죠, 그죠? 하여튼 모두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유동성 때문에 뭐 버블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죠? 지금 유동성을 줄어든다라는 거 아무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볼 건데요. 뭐 사실 특별히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근데 일단 제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는 생각은 뭐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 한국 주식시장이 갭상승 출발하는 거는 일단 오히려 반등에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사실 그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바라야 되는 건 오히려 폭락을 바라야지, 아 미국이 올랐네 이런, 미국이 오르면 사실 한국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긴 봅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 폭락이 나와야 오히려 더 반등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갭상승하고 이러면 좀 반등이 나오긴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버벅버벅하거나 마음고생을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일단 뭐 갭상승 출발했을 때 음봉으로 일단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이제 그 평상시 했던 생각들, 갭상승하면 통상적으로 반등이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뭐 맨날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 정도 한마디 드린 거고, 지금 상황이 좀 워낙 좀 애매해서 예전부터 빠진 게 적지는 않거든요. 또 그리고 400이란 지지선이 약한 지지선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서 뭐 제가 뭐 그래서 오늘 반등을 한다, 뭐 오늘은 다시 폭락을 한다, 무슨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다만 중요한 거는 반등을 하면은 뭘 하시라는 거죠.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다만 이제 폭락하면은 이제 오히려 숏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와야지 일단 숏에 좋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자리 어쨌든 뭐 애매해요. 지금 자리 뭔가 하긴 좀 애매해요. 기존의 관점에서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을 보던 사람 관점에서 조금 좀 낙폭이 단기 낙폭 과대의 느낌이 좀 어쨌든 없지는 않고요. 물론 최근에 매도세가 강해서 이렇게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과하기도 하고 중요 지지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뭔가를 내가 하기는 그죠?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가만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은 자리 아닌가 싶고요. 한국도 그거에 영향을 받긴 받겠죠.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영향을, 저기 잭슨홀 미팅 그거에 영향을 받긴 받겠죠. 방금 그 보여드렸던 거 잭슨홀 미팅에서 긴축발작 피하려 할 거다. 어디 갔지 또? 뭐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급부상,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 반등을 시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일단 해보긴 해보는데, 하여튼 그런 재료가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긴 미칠 거예요. 그거 잘 보셔야 되겠고, 일단 분봉상에선 약간 변화는 나타났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어떤 추세선들, 대략적인 추세선들 뭐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어보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은 분봉상에서 기존의 어떤 그 상단의 추세선을 갭으로 일단 넘어간 거예요. 예전과 조금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할 거면 두 가지 방법이 있긴 있겠죠. 차라리 아래쪽으로 확 이 아래에 있는 이 추세선을 붕괴시키면서 급반등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힘으로 위쪽에 있는 추세선을 돌파한 척 하면서 그냥 이제 반등 시도를 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하여튼 분봉상 이거는 넘어갔으니까, 분봉상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은 넘어갔으니까 아 뭔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를 해봐야 되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모습은 그래요. 일단 이 추세선을 넘어갔잖아요. 빠질 거면 9시 반에 빨리 빠져야 되는데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버티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이번에는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좀 많이 빠지긴 빠졌죠. 그 상황에서 일단 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이 자리는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렸다가, 그죠? 기다렸다가. 아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폭락하면은 나 이거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 이게 그 1180원 터치하고 나서 약간 우려가 좀 되긴 되더라고요. 야, 이제는 꼭 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개파락으로 이렇게 6원씩 밀어주고 다시 1175원이 됐는데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잘들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 드렸고, 그죠? 확실히 하여튼 뭐 그게 환매수인지 뭐 신규 매수인지 어쩐지 저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인들이 풋옵션을 뭐 어제 금요일날 100몇십억을 매수하니까 아무튼 이 주식시장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반등을 조금씩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풋을 이런 자리에서 170억씩 막 사니까 풋의 음봉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참 재밌는 세상이죠. 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라고 했으니까 뭐 반등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네, 뭐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